네,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5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해서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첫 번째 녹화를 할 때는 소리가 안 들어갔고요. 두 번째 영상을 만들 때는 많이 말려서 조금 다시 만들고 있어요.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5월 4일에 마지막으로 올리고 요때쯤에 마지막으로 올리고 시장이 좀 거시기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지없이 빠지고 그때 뭐 아무튼 그때 이후로 사무실이 일단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이석증에 걸려서 막 좀 뭐 진짜 앉아있기도 힘들고 뭐 걸어다니는 건 꿈도 못 꾸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뭐 버티고 그다음에 지금도 다 낫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이거 조심하세요. 걸리면 잘 안 낫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도 힘든 와중에 뭐 다른 즐거움도 있고 낙도 생기고 뭐 그래서 그나마 좀 버티면서 시장 대응도 잘 했고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런 즐거움도 있었고 뭐 아무튼 요때 영상을 보니까 2460이랑 2280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2460은 허무하게 무너졌었고요. 그 다음에 2280은 2276 정도에서 다중 바닥을 잡고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지금은 2460이 저항이 돼서 막아주고 있다가 어제와 오늘은 이걸 뚫고 위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과연 강세장의 시작인가? 라는 데에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영상은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뭐 이것 때문에 만든 단톡방이 아니고 원래 있던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보셔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 또 얘기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거기서 얘기하는 걸로 그냥 퉁 쳤었는데 제가 그 단톡방에서 나오게 되면서 일단 제 기록하는데 요걸 좀 사용을 해볼까 해서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6월 달에 있는 상황을 갖다가 나스닥으로 한번 볼게요. 나스닥을 보게 되면 5월 달에 이 정도 라인이었고요. 급락을 준 다음에 다시 쇼커버가 들어온 상태였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나스닥은 이렇게 보게 되면 잘 갈 것 같은 상태에서 이슈가 터지면서 빵 공매도로 치기 시작하면서 빵 떨어지고 쇼커버 들어오고 공매도 치고 빵 떨어지고 쇼커버 들어오고 빵 떨어지고 한 번 더 충격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됐죠. 요때 상황은 뭐였냐면 금리 인상과 긴축은 2023년 내년부터 시작할 거라고 파월이 얘기했다가 말을 바꿨죠. 자,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는 얘기에 시장은 큰 충격이 왔고요. 역대급 하락을 보여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되게 역대급 하락이었죠. 쭉 떨어지고 뭐 달래는 거 좀 나오다가 이때는 계속 이제 파월에 말 바꾸기가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파월이 뭐 되게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지만 이분은 경제적으로는 잘 알지 모르겠지만 이 국제 정세를 둘러싼 거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때 말 바꾸기도 있었고요. 요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1월 달 말에 이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좀 위험할 수 있다. 1월 20 며칠 날 시작을 하면서 이때 저는 그때 원자재랑 식품 쪽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빠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게 많이 반영이 된 상태죠. 16,200에서 1,500까지 빠졌으면 뭐 엄청 빠진 거죠. 거의 반토막 났었었는데요.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6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그러니까 요 폭이랑 여기서 하락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폭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폭이 비슷한데 한 번 더 빠진 이유는 뭐냐면 6월 달에 파월이 6월 초에 금리 인상은 해도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경기 침체를 인정했죠. 그러면서 한 번 더 하락이 왔던 거예요. 급락이 한 번 더 왔던 거고 여기서 또 연준 의원들이 또 발언을 좀 수정하면서 지금 자신감을 얻고 긴축 속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반등을 좀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때 또 마침 2분기 실적들이 잘 나오면서 기업들이 2분기 실적들이 잘 나오면서 뭐 침체 뭐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서 쭉 올라왔는데 항상 이렇게 잘 나갈 때를 조심해야겠죠. 이 하락 추세선에 어느 정도 상단에 와 있고요. 지금 이 박스권 전 저항에도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13,300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3,300이랑 1,800 정도에서 이런 박스권의 횡보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박스권의 횡보, 이건 밴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 밴드 내에서 왔다 갔다 해도 어떤 시장 충격에 의해서 훅 내려갔다가 V자 반응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훅 올라갔다가 훅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어떤 추세를 급히 반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다시 그 추세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요 얘기는 뭐 차근차근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요 자신감 있는 상승, 의외의 상승으로 인해서 제 계좌에도 막 도움이 되긴 했지만요. 그런 게 있죠. 2분기 실적이랑 2분기 실적 자체가 저는 1분기에 어떤 원자재 공급이 좀 수월해졌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율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로나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오는 숫자들이 진짜 완벽하게 돌린 숫자냐, 이 금리 인상으로 했던 이런 충격들의 여파가 다 지금 가셔졌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그때 금리 인상에 대한 했던 것들에 대한 여파들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상승에는 빅테크 같은 시총 큰 애들이 많이 역할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테슬라가 좀 올랐다고 쳐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일단 공급 차질이 되고 투자가 들어간 다음에 금리 인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일단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큰 빅테크들, 큰 회사들,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회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들이 뭐가 되냐면 과잉 공급, 경기 침체, 소비 완화, 그다음에 구조 조정, 치킨 게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불경기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건 뭐 나스닥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보게 되면 저는 코스피는 한 2,550, 2,540 혹은 2,460, 지금도 어느 정도 사실은 이 박스권의 상단에 왔다고 보거든요. 그거랑 2,200에서 2,280,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밴드로 잡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V자로 되는 골팍이라던가 V자 확 올라갔다 내려오는 어떤 밴드를 벗어날 수 있는 큰 이슈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 움직인다는 그런 움직임들은, 위로 올라가는 애들은 위기가 될 수 있겠고, 밑으로 푹 꺼진 애들은 현금 비중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때는 뭐 영혼을 걸고 담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될 것 같고요. 그 V자로 빠지는 이슈에 대해서는 또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제 뇌피셜일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랑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대로 시장에 움직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었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술적 반등 혹은 베어마켓 랠리가 좀 강하게 온 정도로만 보고 있고요. 이걸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역대 최고 수준의 긴축으로 인한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 정도이다. 한국 증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커지나? 안 켜지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7월 초순부터 외국인들이 쭉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들의 물량은 좀 나가지고 있고요. 연기금 형님들은 좀 나가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에 코스닥에도 뭐 자신감이 붙어서 외국인이 좀 들어왔는데, 이거는 바이오라던가 뭐 이런 쪽에 대한 수급이 좋았던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내놓는 물량들을 외인과 기관들이 조금씩 받아주는 형태를 좀 보이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이 액수가 많이 큰 액수인가요? 저는 그렇게 많은 액수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 자체도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상승기에는 거래량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확 죽어 있다는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바닥권에서 외인의 기관들이 바닥권에서 서서히 좀 매집이 들어온 것일 뿐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외인 기관, 그러니까 주식은 파동이잖아요. 이 파동이 있기 때문에 꼭 내려가 있을 때 많이 사서 올라가 있을 때는 매도를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그냥 쭉 긴 호흡으로 사고 또 사고 어느 정도 뭐 오르지도 않았는데 뭐 팔고 뭐 이런 식의 뭐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 거니까. 근데 다만 여기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으나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월봉으로 보게 되면 좀 서서히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는 있구나. 바닥권에 왔으니까 이제 매수를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덜 쫀 정도죠. 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겁을 먹고 있진 않은 것 같다.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는 신호. 즉, 요 2200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이 형성이 되겠구나. 2200 정도면 요 정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바로 여기는 2180이고 그때 미중 무역 분쟁 그 즈음에 하기 전 즈음에서의 가격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요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대북 이슈, 김정은이랑 뭐 트럼프랑 만나고 수소 좋았고 그때 또 대북주들이 쭉 올라오면서 기대감이 있다가 밑으로 푹 꺼졌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코로나를 쳐맞고 쭉 유동성이 확 과잉 공급된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쭉 올랐다가 비정상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잡는 와중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의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구나. 그래서 위에 과연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냐.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있는 매물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을 했던 거에 대한 충격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가는 대세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저는 횡보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리먼 사태 때 이후에 큰 상승을 줬다가 다시 하락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좀 꽤 지루한 박스권이 나왔었어요. 상단은 한 2100 정도였고 하단은 1800 이 정도에서 여기서 뭐 박스피라고 그때 우리나라는 불려왔었잖아요. 어쩌면 이런 형태도 한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대형주는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테마주라든가 중소형주는 괜찮을 수 있겠죠. 그건 자기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고요. 저는 뭐 앞으로 더 지내봐야 알겠지만 일단 반도체 때문에 뭐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슈들, 그 다음에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그래서 mRNA라던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테마로 등극하는 메타버스 같은 것들은 좀 잘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차차 또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또 여러 번 언급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기에 나온 그 나스닥들도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나? 전에 영상을 만들 때 얘기했나? 뭐 요번에 만들 때 얘기했나? 잘 모르겠지만 하도 실패를 해서 다시 끄고 켰다 끄고 막 이래서 좀 그렇지만 2분기상의 이제 실적의 이제 지표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요. 지표상의 근데 기업들의 실적 자체도 사실은 그렇죠. 나 이 얘기 빼먹은 것 같다. 아무튼 그 코로나 하락 이후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쭉 대세 상승이 나왔잖아요. 지금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심화가 되거나 힘들어진 상황이 되게 되면 그때 어떤 정부 주도의 어떤 정책이라던가 뉴딜 정책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부채에 대한 대비책,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게 곧 시장에 돈을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그널이 확실히 나와줘야, 그리고 그 전에 악성으로 남아있는 부채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그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돈을 투입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세 상승은 어떤 유동성의 공급이 현실화됐을 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짐들을 다 떨쳐버린 후에 그런 게 나온다면 그때 저는 대세 상승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단톡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이제는 긴축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긴축에 대한 이슈로 쭉 뺐잖아요. 그럼 이건 긴축도 어느 정도 긴축이 아니라 침체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됐다. 요게 이제 금리에 대한 반영이 여기까지라면 침체에 대한
반영은 여기까지 된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져 왔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져 왔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에 대한 후폭풍들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또 지표들이, 또 미국 지표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있죠. 5월 달에 있고 6월, 7월에 있던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폭풍의 부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했었고, 이건 또 각종 유동화 증권들의 신용 문제라든가 증거금 이슈를 또 촉발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 2분기까지 지표상의 실적이라든가 고용 증가, 혹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 이런 어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지표들은 요 코로나 충격에 의한 어떤 기저효과, 요때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는가. 주가의 위치는 낮아졌고 지표들은 좋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반등이 좀 더 생겼다라고 정리만 볼 수 있고요. 자, 요걸 쉽게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쉽게 정리를 하게 되면, 코로나 이후 유동성으로 인한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이슈가 터지면서 하락이 있었고요. 혼돈의 시대가 와서 하락을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금융 세력들이 공매도 쇼커버를 계속하면서 여기까지 왔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거의 하락과 그다음에 반등, 지금 그 과도한 하락에 대한 되돌림 정도가 지금까지의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이때 또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서 어떤 증거금에 대한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파생 시장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한 증거금 문제가 터지면서 주식에 있던 자산을 빼거나 금에 대한 자산을 빼거나 이런 자산들을 빼면서, 지금 남아있는 안전자산은, 금도 다 하락했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안전자산은 유일하게 달러밖에 없다 하면서, 원자재 시장도 무너지고, 주식 시장도 무너지고, 코인 시장도 무너지고, 금 시장도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도 무너지려는, 그게 곧 부채가 되겠죠. 그런 상황을 보이고, 달러만 오로지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렇게 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부실한 회사들, 그다음에 부실한 가게들, 이런 부실 차주로부터 시작해서 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생산이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망이 망했다 이러다가 생산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 아니 뭐지, 그 원자재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서 생산 과잉이 되고, 또 공급 과잉이 되고, 공급 과잉 많이 생산한 건 아니지만 소비가 침체되면서 또 그 재고가 또 늘어나게 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위험한 회사가 분명히 생기겠죠. 그리고 긴축으로 인한 실업률도 지금은까지는 좋았지만 실업률도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이건 또 뒤에 이어지는 8월 일정에 대한 영상이 또 있어요. 시간이 어느덧 벌써 다 됐네요. 아무튼 위험한 회사들은 생길 것이고, 긴축으로 인한 실업률도 튀어나올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도 나올 것이고, 이 문제들이 나와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타이밍에 이런 부양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게 오늘 영상을 이 정도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20분 만들 수 있는데 벌써 18분이라서요. 요 다음에 바로 붙는 거를 지금 만들지 아니면은 주말 지나고 만들지는 잠깐 담배 하나 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